남한산성 옛길 조성 실태와 활용 방안이라고 해가지고 좀 더 구체적으로 이번 학술 포럼에 대해서 조사 연구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그 조성 실태 또 활용 방안을 일일이 계속해서 현장 답사를 하시고 거기에 문제점을 갖다가 열거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이홍도 교수님 발표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힘찬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이홍도라고 부릅니다. 제가 남한산성에 대해서 처음 알았던 것은 대학교 다닐 때 역사 교육과를 나왔는데 그 충계 축의 학술 답사였습니다. 그 이후에 몇 번 더 왔고요. 그리고 이제 학자 교수 생활하면서 늘 궁금한 게 남한산성을 더 연구하고 싶고 그랬습니다만 사실 뭐 노력이 부족했죠. 근데 최근에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됐다는 그런 아주 깊은 소식이 들렸어요. 그래서 더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좀 더 연구를 해보자. 뭐 그런 찰나에 마침 유래역사문화연구소에서 저한테 원고 첨탑하면서 발표를 의뢰해서 오늘 이 자리가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짧은 기간에 연구한 것을 좀 소개 올리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이 발표가 있게 된 배경은 먼저 이건 그 2014년에 그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것이 계기입니다. 사실 쉽지 않는 일이죠. 그래서 누가 이걸 주도를 했나 늘 궁금했는데 오늘 이 자리에 알게 됐어요. 그 남사모 역할이 컸다는 거를요. 그래서 참 노고를 취하고 싶습니다. 사실 그 남한산성이 세계 문화유산에 이제 등재됐다 하는 것은 바꿔서 말하면 실제적으로 그 남한산성이 세계 사람들의 어떤 눈높이에 맞는 대중화다 그렇게 다시 말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실제로 이제 여기 경기 문화재단하고 그 앞서 세계유산센터가 대중화의 일환으로 남한산성 옛길 조성 사업을 이렇게 수행했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이제 또 실제적으로 그 수행한 사업을 금년에 유래역사문화연구소에 그 평가를 의뢰해서 오늘 이런 이제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주제는 크게 보면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이제 옛길 조성 사업의 연구 분야, 또 하나는 제작 분야, 세 번째는 그 행사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도보 행사가 3번을 했고요. 한 번에 개통 행사를 했더라고요. 그 3개로 나누어서 이렇게 발표를 하겠습니다. 특히 보면 여기 보면 이제 실제적으로 마지막 행사를 하고 난 다음에는 그 참여한 사람들한테 그 만족도를 묻더라고요. 근데 보면 통상 한 90몇 프로 그렇게 나옵니다. 근데 제 나름대로 그걸 또 조사를 했습니다. 그거를 조사했고요. 그래서 이제 다시 말했으면 크게 이제 남한산성 옛길 조성 사업의 연구 분야, 또 하나는 제작 분야, 세 번째는 행사 분야인데 그것에 대한 설문조사를 받아서 제 나름대로 이제 평가에 대한 것을 이제 살펴봤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실제로 연구 분야에서 핵심은 서문 노선 조사 그것하고 또 이제 스토리북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는 게 중심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오늘 발표할 것은 이제 스토리북의 어떤 문제점 그런 거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그 스토리북 이제 그 목차가 나오는데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뭐 책을 쓰라고 그러면 주제별로 1장, 2장, 3장, 4장 그렇게 성격대로 나누는데 이 스토리북은 통상 목차를 기역, 니은, 디귿 뭐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실제적으로 이렇게 기억, 니은, 디귿 찾아보기는 쉽지만 남한사정대의 어떤 문화재 간의 어떤 유기적, 공간적 뭐 그런 이해가 좀 떨어지지 않겠느냐, 그런 것을 문제제기를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향후 개정판을 낸다면 이런 문제를 좀 저자 필자가 참고했으면 좋겠다, 그런 거 하나고요. 스토르북의 두 번째 이제 문제점은 실제적으로 책 내용 자체가 전부 다 순 한글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것은 바꿔서 말하면 우리 국내 사람들만 위한 것이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세계문화유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는 세계 여러 관광대를 상대로 한 것인데, 그런 사람들이 와서 그 책이나 또 그 책 내용 그대로가 이제 스토리보드, 안내판 그대로 쓰여져 있어요. 그랬을 때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앞에 나왔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이렇게 전부 다 한글로 되어 있다, 이런 문제는. 그래서 전체적 결과보고서에 보면 맨 마지막에 향후 뭐 이렇게 시정 계획 같은 게 있더라고요. 만약에 예산이 책정되어 있다 그러면 뭐 쉽지는 않겠지만 영어 같은 것을 이제 영문을 삽입해서 해준다면 이런 문제는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스토리북을 이제 개정할 때 실제적으로 단 4가지 문제를 좀 첨부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첫 번째는 스토리북 어디를 봐도 이 남한산성이 실제적으로는 이제 백제 수도였는데 376년간 지속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지금 교과서에 나오도록 이렇게 확실히 뭐 검증된 건 아니지만 뭐 이봉도 학설 때문에 이걸 정확하게 연구를 못한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로는 실제적으로 남한산성이 백제 수도였던 기간은 376년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어요. 시간이 없어서 말씀드릴까 망설임입니다만 이 문제는 아주 중요하니까 잠깐만 말씀드리죠. 삼국사기에 보면 원조가 북쪽에서 서울을 내려가고 북악산에 올라가서 보니 참 좋다. 그래서 하남의 수도를 정했다. 그렇게 나옵니다. 하남 유래성의 수도를 정했다. 그래서 이병도 박사는 이제 하남 유래성이 어디냐? 그래가지고 곧 이제 지금 현재 서울 그쪽 얘기하면서 남한산성은 아예 빼버립니다. 두 번째 수를 옮길 때는 한강 북쪽으로 갔다는 거죠. 지금도 그런 이제 학설을 살아가지고 후고학들이 연구하는데 아주 이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저는 그것을 부정을 합니다. 전혀 그것은 근거 없다는 것이고, 실제적으로 이제 제 논문에 보면 이제 주가 달려 있습니다. 세종칠록 지리에 보면 그게 명쾌하게 나옵니다. 거기 보면 원조왕이 유래성에 수도를 했다. 그리고 원조왕 13년에 신하들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보니 한강 이남에 참 옥토다. 그래서 먹거리가 많이 나올 것이고, 그래서 그쪽으로 수도를 옮기다. 그래서 원조왕 14년에 다음 해에 한산 아래에 이렇게 말뚝 박아서 경계선을 이렇게 만들고, 그 다음에 곧바로 이제 한산에 수도를 옮겼다. 거기가 뭐냐면 남한산입니다. 한산이니까 한산성, 하남의 한산성, 그것이 실제적으로 남한산성이죠. 그리고 376년이 지난 근초왕 24년에 수도를 옮깁니다. 어디로? 실제적으로 이제 한성이죠. 그게 오늘날 서울입니다. 그래서 그 한성을 근초왕이 한성을 옮기면서 북한성이라고 말을 합니다. 북한성, 그것이 곧 한성입니다. 근초왕이 남한산성에서 한성, 지금의 서울로 북한성으로 수도를 옮겼다. 그것이 정설입니다. 그걸 중심으로 연구하면 376년 동안 지속되었다. 그 문제는 해결될 걸로 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좀 빨리 하겠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스토리북에
문제는 남한산성 행궁은 뭐 다른 어떤 그 행궁하고 다릅니다. 실제적으로 어떤 수도 차원의 별궁이다.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인식을 해야 되지 않겠냐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병자호란과 관련해서 남한산성은 이제 할 말이 많죠. 사실 제가 연구 시대 주제가 그 전쟁사를 연구하고 병자호란 이후 한 숙종 때까지 병자호란 이후 전략 전술의 변화, 그러면 전쟁을 제가 중심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고구려부터 숙종 때까지. 그래서 이 분야 병자호란과 관련한 남한산성 문제를 좀 알고 있습니다. 너무 남편썼고요. 그래서 어떻든 이 문제를 더 첨가해야 되고, 세 번째는 이제 남한산성이 어째서 이제 강조 취소가 되느냐. 인조 4년에 사료에 나온 거 보면 유수가 들어왔다. 관아가 이제 남한산성 안에 자리 잡은 거죠. 그런 문제. 또 하나는 이제 천주교 박해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병인박해, 기회박해, 신유박해, 기회박해, 병인박해 그렇게 해서 통상 한 300여 명 이렇게 처형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문제를 전혀 이제 언급하지 않았고, 그래서 그런 문제를 좀 깊이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림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성당에만 가봐도 이런 문제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참고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제작 분야를 보면, 실제적으로 여기 보면 제작 분야는 스토리보드의 위치, 안내편과 스토리보드의 그 위치가 잘못 선정됐다. 이것은 연구의 문제입니다. 어디에다 어떤 안내판 스토리를 세울 것인가, 그에 대한 연구가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엉뚱한 데다 그런 연구판을 안내판을 세워놨어요. 이런 문제는 시정돼야 된다. 그리고 특히 북문은, 알다시피 북문은 실제적으로 도첼사사 김유가 군대 200명을 끌고 나가서 계곡에서 전투를 했는데 몰살을 당합니다. 이제 그런 문제가 있고요. 또 뭐 동문, 서문, 남문에서도 뭐 부분적으로 좀 자꾸 전투를 해서 뭐 10명도 사살하고 합니다만, 어쨌든 가장 큰 데미지를 입지요. 북문. 그것과 관련해서 좀 반영을 했으면 좋겠고요. 특히 또 하나는 그 스토리보드 위치가 잘못됐다는 거는 북문에서 그 강주 향교 쪽으로 좀 내려 계곡에 보면 마방, 뭐 마차라는 스토리보드가 세워졌어요. 근데 이거는 전혀 틀린 겁니다. 삼성 안에 어딘가 임금 말을 키우는 그런 이제 마방이 있었겠죠. 그런 것은 좀 참고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제 마방이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실제적으로 여기 산성이 문이 4개입니다. 그래서 서울의 경복궁처럼 이렇게 문이 4개죠. 그래서 임금이 타는 말을 흔히 내구마, 어승마라고 그럽니다. 따라서 그 어승마, 내구마를 기르는 마구간을 내구라고 그래요. 그래서 실제로 마방이라고 해서는 안 되고 내구라고 이제 표현을 해야 된다. 그것이 곧 남한산성을 임금의 궁주 차원으로 끌어올리는 무언의 어떤 대답이다. 그런 얘기가 되겠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잘 알고 여기 보면 그 행궁 매표소 바로 이제 오른쪽으로 틀고 조금 올라가면 거기가 이런 스토리보드 2개가 쓰여져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보면 이렇게 수호장대 화살표가 이쪽으로 해가지고 900m를 가면 수호장대가 나온다.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여기에서 이쪽 화살표로 가면은 길이 막혀 있어요. 근데 어떻게 길이 막혀 있는데 화살표를 해가지고 이제 거리를 했는가. 그리고 또 실제로 반대로 이쪽으로 가다 보면 여기에서 이거 세워진 행궁 바로 옆에 매표소 옆에서 오른쪽으로 해서 한 100m 가면 여기에 보면 수호장대가 1.2km 남았다. 여기서는 900m 해갖고 이미 100m를 왔는데 1.2km가 남았다는 거죠. 그런 게 실제적으로 안 맞고, 그래서 저자, 필자 세우는 사람들은
이 스토리보드를 세우는 사람들이 이쪽으로 거리를 이제 호경배달을 한 것은 이쪽 길이 막힌 것을 잘 모르고 한 것이다. 뭐 그런 문제 참고했으면 좋겠고요. 실제적으로 남한산성 이제 조성사업 평가 활용 방안입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행사를 하고 나면 참여한 사람들한테 전부 다 그 만족도를 조사하고 있더군요. 여기 보면 도보 행사가 3차례, 개통 행사 1차례에서 만족도 90%다. 그래서 사실이 그런가 그러고 제가 11월 9일 날 실제적으로 이런 설문조사를 용지를 만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문화해설사하고 또 그 행궁에 근무하는 그는 공무원분들하고 그래서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설문조사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가장 중간 정도 평가하신 분을 여기 올렸습니다. 그래서 통상 뭐 보니까 뭐 B가 적고 C가 많아요. 그래서 통상 뭐 좀 C 뿔 이제 나온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인상적인 게 남한사전을 가장 그 사랑하는 어떤 여자분인데 근무 해설사죠. 아주 그냥 열을 올리더라고요. 자기 마음은 다 D를 주고 싶다. 근데 차마 C를 줬다. 뭐 그런 문제 참고하시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비판적인 문제도 있구나 라고 해서 보다 더 분발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통상 이제 활용 방안은 뭐 한 3-4가지 이렇게 해봤습니다. 마지막 이제 결론 같습니다만 첫째는 제가 몰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어떻든 세계 유산센터도 있지만 남한산성 박물관 건립이란 그런 거를 했으면 좋겠다. 뭐 조선왕릉박물관에 태릉에 있죠. 그래서 그런 거를 벤치마킹하면 좋겠다는 제 과문한 생각이고요. 두 번째는 도보길의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사실 인구 1000만의 수도 바로 옆에가 이렇게 뛰어난 도보길이나 뭐 이렇게 높지도 않고 얕지도 않고 아주 훌륭한 이런 산이 있다는 것 자체가 참 선택된 거지요. 남한산성은 이제 그런 문제. 거기 논문을 써뒀으면 어쨌든 요즘은 외국 사람들이 한국을 방문해 호텔에 묵으면서 하루 잠깐 도보길 행사하고 뭐 그런 것이 유행이죠. 이제 적극 홍보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외국 관광객을 위한 배려 시스템. 이거 시스템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사실. 문화 해설사도 그렇고, 또 영어로 직접 해설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요원들을 확보해야 되고, 그런 것을 했으면 좋겠고요. 다들 생각하고 계시겠지만, 궁중음식과 관련한 것을 어떻게 하든지 좀 싸고, 저렴하게, 또 세계 사람들이 맛볼 수 있게끔, 뭐 그렇게 어떤 그런 음식을 개발했으면 좋겠고요. 행궁 유습과 관련한 어떤 행궁 나들이 제연, 사찰도 있고, 특히 저는 천주교 신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른 성지 못지않게 좀 이렇게 순례길을 좀 만들어서 그 사람들 정신을 이어가를 가르쳐주고 남한산성이 성지에 본보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산성내 직거래 장터, 남한산성에 왔다가 좀 아주 싱싱한 그런 채소, 과일 그런 걸 사갔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2017년은 온통 사람들이 남한산성이 화제였죠. 그 근처에 이제 그 남한산성 영화라는 게 있었죠. 또 알고 보니까 2017년에 남한산성 세계유산센터하고 경기문화재단이 공동으로 실시한 옛길 조성사업. 제가 논문을 발표를 하면서 그걸 접했습니다만은 상당히 노고가 많았어요. 뭐 이런 것이 있음으로 해서 2017년이 문화적으로 아주 빛난 그런 한 해였구나 그런 것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